6월 4일 생생주식입니다. 채널명을 기존의 똑딱이 주식에서 생생주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생생한 주식시장의 동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선 이후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시각들도 있었지만은 신정부 출범일 한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죠. 자, 선제적인 매물 소화를 많이 거친 코스닥 시장, 그리고 신정부 정책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 차익 매물이 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코스피 지수를 갖다 놓고 보면은 2680포인트라고 그랬죠. 바로 이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을 하향하지 않으면 여전히 반등 기조는 살아있다, 반등 기조의 패턴은 살아있다, 이렇게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결국 여기를 깨지 않으면서 위로 추가 상승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 지수, 자,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5일 이평선 지지에서 앞에 고점 돌파 시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760포인트 위로 상승할 자리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자, 오늘도 1%대 상승하면서 750포인트 돌파 시도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여전히 양시장 지수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문제될 건 아직은 없어요. 여전히 종목 선별 매매는 유효한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6월 12일이 쿼더러블 위칭데이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예요. 1년에 4번이 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의 모습을 보면요, 월봉 추세를 보면, 자, 이 라인에 이제 접근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 라인을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 즉 돌파 안착시키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상승을 추가시키면서 3000포인트대에 대한 어떤 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라인이 가장 중요한 자리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에 접근된 상태에서 과연 다음 주 목요일 쿼더러블 리칭데이를 앞에 놓고 돌파 안착을 만들면서 3000포인트대 진입을 위한 어떤 기반을 만들어가는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부딪히면서 좀 충돌이 있는지,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 다음 주 목요일 쿼더러블 리칭데이까지 한두 번 정도는 좀 변동성은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는 좀 변동성 등락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제 어떤 언급이 나왔느냐, 특히 증시와 관련된 언급이 어떤 게 나왔느냐,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봤죠. AI, 반도체, 재생에너지, 대북, 문화 콘텐츠, 뭐 K-뷰티, K-푸드, 뭐 이런 쪽과 관련된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재생에너지 쪽이죠. 그리고 건설 및 인프라, 금융하고 증권업 관련주는 5,000포인트, 지수 5,000포인트가 공약이었죠.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수혜, 그리고 AI, 그죠? AI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지금은 일단 AI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메타가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하고 20년간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했죠. 이 얘기는 앞으로도 20년 동안 AI 산업이 장기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신형 중국향의 어떤 AI 칩이죠. B30 성능이 기존 거보다 좀 다운그레이드 된 그런 AI 칩인데요. B30 이거를 갖다가 트럼프 정부가 허용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 있습니다. 여전히 AI 쪽은 여전히 대세예요. 그죠? AI 쪽은 글로벌 대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솔트룩스
그리고 코난테크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난테크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급등이 나타났죠. 이런 쪽이 계속 살아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5,000포인트 공약이 있었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증권주, 미래세증권, 키움증권 이런 증권주가 또 최근 강세를 보여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국제표준 추진 국제표준을 휴머노이드에 대한 국제표준을 추진한다 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런 부분이 또 AI하고 또 이런 현대차그룹 관련 이러한 이슈가 또 맞물려 가지고 T-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AI와 로봇 이쪽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선별 매매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로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미 많이 올라가거나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나면 또 다른 종목이 또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 같은 AI 로봇 섹터에서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이쪽 섹터에서 계속 우리가 매매로 두들겨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관련된 어떤 모멘텀도 있었다고 그랬죠. 어쨌든 반도체 이것도 오늘 취임식에서도 언급이 됐고요.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죠. 7%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탄력 자체는 여전히 좀 비탄력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6만 원대 돌파한착 진입 시도. 그러니까 6만 원대 돌파 한착은 이 기간 조정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6만 원대 진입을 위한 어떤 기반 이런 부분을 일단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은 있는 것 같다. 탄력은 이렇게 세지 않아도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삼성전자 주가는 이때도 그랬죠. 이렇게 빠졌어도 삼성전자 주가는 어차피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해서 또 추격해서 매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 기간 조정 안에 있다. 그리고 이 기간 조정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앞선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를 벗어나는 기준이 6만 원대 돌파 한착이다 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번에 6만 원대 진입 시도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요. 앞에서 이제 한두 번 정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조방원이라고 그랬죠. 조선, 방산, 그죠? 그 다음 원전, 이런 쪽하고 또 하나는 반도체, 2차 전지처럼 관악폭에서 소외됐던 쪽. 이쪽 관련해서 어떤 시속 게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나 또는 이러한 반도체 쪽에서 장 초반에 반등을 또 보이니까 장 초반에는 조선이나 원전 이런 쪽에서는 또 주가가 빠졌었어요.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반도체와 그 다음에 이 2차 전지 쪽에서 탄력이 좀 둔화되니까 다시 조선 쪽에서 낙폭을 줄여 들어오면서 밑꼬리가 달리고 그 다음에 방산 쪽에서는 플러스로 전환되고 또 이런 모습이 나왔죠. 여전히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이쪽은 조방원 이쪽 간의 시속 게임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한쪽에 힘이 기울어지면 다른 한쪽은 그러니까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지면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다른 한쪽은 힘이 빠진다라는 이 논리를 여전히 유념하면서 이쪽과 관련된 시속 게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은 약간 좀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시총 1위 종목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키투르다 SC 출시 기대감 등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10%가 넘게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 펩트론이라는 이 종목은요 하한가를 쳤어요. 하한가를 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펩트론의 주요 파트너사인 일라이 릴리가
최근 다른 기업하고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펩트론이 바로 이 비만 치료제나 이쪽에서의 어떤 입지가 또 좁아지는 게 아닌가 라는 이런 우려감, 불안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하한가로 급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섹터에서는 전반적으로 주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갖고 말이죠. 한국의 바이오는 참 굴곡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한국의 바이오들은 기술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완제품으로 가기보다 기술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기대감을 줬다가도 또 실망감을 줬다가도 불안감을 줬다가도 하면서 이 굴곡이 참 많아서 주가 역시도 급등을 했다, 급락했다, 그죠? 참 굴곡이 많은 게 이 바이오 쪽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바이오는 이런 펩트론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이제 채널명이 똑딱이 주식에서 생생 주식으로 바뀌었다 말씀드렸죠. 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